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병원 원장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남겨볼까 합니다. 사실은 3월 법인세 신고부터 4월 연초에 우리 뭐 중진공,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 일정들이 쭉 있었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부터 우리 수출 바우처 또 지원서 공고가 나와서 우리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좀 지원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원장님들 영상을 한동안 못 찍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원장님들이 이 시점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저희가 3월 달에 원장님들 법인세 신고할 때 병원이 법인세 신고할 일은 거의 없죠. 이제 병원은 의료법상 대부분 개인 사업자시기 때문에 병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뭐 세금 관련된 이슈는 끝나죠. 근데 요즘에 원장님들이 병원 말고 병원을 서포트하거나 다양한 경제 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가족법인이라고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MSO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구성원이 가족이면 가족법인이고요. 하는 업무 영역이 병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파트다라고 하면 MSO라고 하죠. 그래서 MSO가 가족법인일 수도 있고 가족법인이 MSO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법인이 부동산 법인일 수도 있고 가족법인이 병원과 완전 연결되지 않은 무관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목적에서 이제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장님들도 병원은 5월, 6월 종합세 신고하시면서 원장님이 만든 법인들이 3월에 법인세 신고하는 일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봤더니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살펴보니 원장님들이 생각하셨던 기획하셨던 일들이 신고 자료에 잘 녹아있지 않더라. 준비가 미흡했거나 혹은 잘못된 인지를 가지고 법인 설립을 했거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한번 영상을 3월에 남겨드렸습니다. 아마 그 후속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법인세 신고 이번에 하면서 몇 가지 원장님들이 법인이라는 도구를 만든 목적이 있고요. 활용하려는 전략을 좀 갖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리스트들 몇 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3월 달에 적지 않은 숫자의 우리 개원이들, 원장님들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경험하셨습니다. 3월 중순에 날라와서 다들 되게 당황하셨죠. 그래서 제일 소명하라고 해명하라고 했던 이슈들 중에 이번에 제일 많았던 게 이제 아마 가사 경비. 병원 운영하는 데 쓰지 않은 걸로 확인되는 경비들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니 소명을 좀 해 달라. 이런 가사 경비 혹은 비업무용 비용들을 경비 처리했던 내용들 해명하라고 날라온 분들이 좀 있었고요. 미술품 렌탈에 대해서 소명하라. 미술품 렌탈료를 비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 요거에 대한 어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뭐 원장님보다는 원장님 법인들에서 연구소 설립하신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원장님 법인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셨는데 이제 그 금액이 어 절대적으로도 크고 매출 대비 금액으로도 좀 컸던 것 같고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조특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겸용 겸직하지 않는지 해명해 달라라는 건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연말 특권자 인건비에 대해서 소명하라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기술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너무 발달했죠, AI 덕분에.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아이러니하게도 AI를 많이 활용하시지만 과세 관청도 AI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설프게 컨셉화 시켜서 비용 처리를 하고 세금을 떨 수 있다라는 접근이 생각보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3월 법인세 신고 체크리스트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유튜브 특성상 영상을 짧게 찍어야 되다 보니까 맥락을 크게 두 가지로 쪼개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원장님들이 만든 가족법인 혹은 MSO 법인이 지금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았고요.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 법인은 병원에 관련된 부대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실체를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법인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가족법인으로 이미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제표라는 것에서 재무상태표에 우리 어 자산 구성의 요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계정에 건물, 토지가 이렇게 잡혀 있겠죠. 뭐 한 50억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 부채와 자본에 내가 얼마를 대출을 받았고 얼마는 우리 수익금으로 샀습니다. 내 자기 자본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장님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법인에 빌려준 돈은 법인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거나 지어져 있는 건물을 매입하시면서 대부분 원장님들 가족법인이 자본금이 1, 2, 3, 4, 5천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회사가 50억 짜리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자기 자본 5천으로 50억 짜리를 매입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한 40억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래도 40억 있고 내 자본금 예를 들면 5천만 원 있다고 쳐도 40억 5천이니까 9억 5천이 부족합니다. 그럼 대부분 원장님들이 그 9억 5천을 법인에다 내가 가수금으로 빌려줍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자본금 5천만 원에 부채가 은행에서 빌린 거 40억에 대표이사가 빌려준 9억 5천에서 5천 대비 49억 5천을 빌린 걸로 형성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어마무지하게 높게 나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최근 상담한 많은 병원 원장님들이 요렇게 이제 우리 장표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셔서 낭패를 보시거나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뭐 그걸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 미리 자본금을 좀 증자하거나 혹은 은행과 협상하는 카드를 좀 만들거나 했을 텐데, 요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내가 융자를 받을지 법인에 증자를 해서 그 증자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할지, 내가 법인에 가수금으로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신 우리 원장님이 만든 법인들은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자금 조달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셔서, 자,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에도 그 상태가 유지되면 금융 비용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이 법인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법인을 채권 기관에서 평가했을 때 좋지 않게 나오겠죠. 채권 기관에서 평가했을 때 좋지 않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 쪼끔이라도,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 그 경우처럼 40억을 융자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자가 1% 올라가면 연 비용이 4천만 원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원장님들 가족법인들 제가 살펴보니까 매출이 뭐 50억 100억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뭐 단편적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나 간단하게 병원 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1, 2, 3, 4, 5억 정도의 수준의 매출들입니다. 그러면 어 1-2억의 매출을 가진 법인이 수익률이 10%라고 감안했을 때, 이익률이 10%로 가정했을 때 순이익이 1억일 때 1,000, 2억일 때 2,000이에요. 거기 법인세 10% 계산해 봐야 1,200만 원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40억 받으면서 이자가 1%만 올라도 연간 발생하는 이자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차입금을 많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 쓰신 분들은 채권기관의 평가에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인의 재무제표라는 게 회계 자료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26년에 잘 만들어야 27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채권기관에서 후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나오고, 그걸 토대로 그 채권기관과 조금 더 나은 조건의 융자를 쓸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병원 재무제표는 객관적으로
원장님들이 세금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지만 원장님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세보다는 금융 비용이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업종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음 요렇게 보시면 실제로 원장님들이 매출을 일으킨 거 보면 몇 천 요렇게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뭐 큰 매출을 대외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병원에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구성하고 준비할 게 많죠. 뒤에 설명하려고 준비해 놨지만 사실은 병원 관련 사업에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집기 시설, 인력, 인허가 등이 사전에 세팅돼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희 치과 원장님들 고객이 많으니까요. 치과 원장님들이 기곡물 제조 법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기곡물 제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밀링 머신도 있어야 되고 캐드도 있어야 되고 뭐 스캐너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거 다 우리 병원이 갖고 있습니다. 자산이 병원에서 취득한 걸로 회계 처리가 돼 있고요. 법인에서는 집기 시설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기곡물 제조 매출을 몇 억씩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료기기를 취급하거나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의료 소모품을 취급하려고 해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 남의 병원에 매출을 크게 하려면 결국은 내 병원에다 납품을 많이 하는 거는 답이 안 나오니까 외부 거래를 해야 되는데 밖에다가 납품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게 객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이 얼만지, 스펙이 무엇인지, 매출자나 매출 구성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것들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매출을 일으키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당장은 매출이 뭐 몇천 혹은 1억 수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쪼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한 원장님들이 매출 구성이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어 임대 이외 매출이 더 많으니까 "너는 제조야 도소매야."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월세를 받기 시작해서 원장님들이 월세 포지션이 커지면 주업이 임대업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의 구성에 따라서는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이 돼서 법인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임대업으로 주업이 세팅돼 버리면 우리 중소기업 지원법상 어 중소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다양한 우리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미 부동산을 확보한 법인들은 우리가 주업으로 평가돼야 되는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매출 구성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주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임대 매출이 1 년에 1 억이다라고 하면 다른 매출이 1억 이상 나오면 예를 들면 유통 매출이 1억 이상 나오면 우리는 임대업이 아니라 유통업이에요. 뭐 우리 치과 같은 경우에도 기곡물 제조법인을 만들어서 임대료가 한 1억 되고 기공 매출이 한 1억 5천 되면 우린 주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주 업종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법인의 대외적인 평가, 금융기관의 평가, 지원 사업의 활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법인세 과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원장님들이 우리 법인의 주업이 무엇인지 매출 구성을 꼼꼼하게 못 챙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26년 매출 구성을 잘 설계해서 27 년에 법인세 신고했을 때 우리는 주 업종이 비임대업입니다. 임대업이 아니라 제조입니다, 유통입니다, 서비스업입니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미리 내셔서 연간 매출 구성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인제 매출 구성 관리가 잘 된 기업들은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저희 치과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기공 제조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면 법인에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시설 집기 인력이 세팅돼야 되는데 없어요.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에서 그거를 살 돈이 없죠. 그러면 이미 병원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내가 사 온다? 어 그럼 병원은
세금 처리를 못 하게 되죠, 또 그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추가적인 장비 구입들 혹은 관련된 부대 비용들을 직접 법인이 자금을 마련해서 법인에서 시설 집기 투자를 하거나 혹은 나라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법인이 직접 장비 시설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원장님이 출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출자금으로 우리가 집기 시설을 매입할 수도 있고요. 원장님이 돈을 빌려 주신다라고 하면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절의 융자를 활용하신다거나 이제 우리가 업종 주 코드가 C 제조로 구성되는 분들은 뭐 스마트 공방이나 혁신 바우처, 수출 바우처 같은 지원 사업들을 활용해서 융자가 아니라 이건 지원 사업이에요. 재원을 일부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법인이 매출 구성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빌드업들을 내 자금이 아니라 좋은 자금을 선용해서 혹은 지원을 받아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자금 조달 전략, 경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봤더니 많은 원장님들이 그런 고려를 못 하셔서 뜬금없이 주업이 임대업이 돼 버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부채 비율이 막 만 프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짜리 법인에서 예를 들면 90억, 100억 짜리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서 그 대부분을 다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고 원장님들이 가수금으로 법인에다가 빌려줬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자본금 1,000만 원인데 부채 100억 이에요. 이 부채 비율이 어마무지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당장 대출 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대출에 대한 퀄리티가 이자나 상환 조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억에서 뭐 이자 1%만 올려도 1 년에 1억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원장님들의 소득세 신고에서 고려 대상은 세금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원장님들이 만든 법인은 내가 융자를 활용하거나 지원 사업을 활용하거나 어 법인 자체의 효율을 좀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다. 세금 아닌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병원과 관련된 부대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 보고 싶습니다. 그걸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은데 법인 재무제표 받아 봤더니 집기 시설이 아무것도 없고요. 인허가 받아 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원장님들이 시장 조사도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어 사실은 법인이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인제 "아 그럼 법인에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법인에서 합리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에 대한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회사는 융자도 안 해 주고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투자는 원장님 돈으로 해야 됩니다, 법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원장님이 법인에 자금을 공급할 때 내가 가수금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증자를 해서 투자할 수도 있죠. 음. 내가 그냥 투자한 거면 그냥 가수금 넣은 거면 회사가 잘 된 다음에 내가 돌려받거나 뭐 지분 투자하신 거 어떻게 뺄 수는 없겠죠, 대부분은.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벤처 기업이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법인에 공급한 재원들을 원장님 소득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우리가 만든 법인을 일찌감치 벤처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내가 우리 회사에 공급하는 돈들, 내가 공급해 주는 돈들이 전부 다 내 벤처 투자, 조특법제 16조에 따른 벤처 투자로 인한 소득 공제로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 소득세 절감에 바로 활용이 됩니다. 소득세가 수익률이 되는 구조다라고 하면 이건 효과적인 자금 조달 전략이 될 수 있죠. 수익률이 꽤 괜찮은 자금 투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대외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금융기관을 활용할 때 평가에서도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 항목들이 있어서 일석이조 삼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장님들이 법인세 신고하시면서 보면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 드는 손익이나 원가 명세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사람 인건비 구성은 있어요. 근데 정말 인건비만 있습니다. 어
보통 회사가 사람을 채용하면 그 직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말고도요. 그 사람이 쓰는 공간에 대한 비용, 다양한 부대 비용, 복지 비용, 뭐 건보료 등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썼다라는 건 인건비 신고 내역만 가지고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인건비 신고만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인건비를 가공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원장님들의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를 보면 메인 매출만 있고 부대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물건을 사 와서 갖다 띄어 팔아도 물건을 배송하는 데 들어가는 물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그래서 어 이런 실체적인 내용들을 잘 구성하지 않으면, 특히나 이 법인과 원장님이 특관자 거래, 원장님과 원장님이 만든 회사가 둘이 거래하는 걸 우리 특관자 거래라고 합니다. 이 특관자 거래는 과세 관청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실체를 확보하지 않은 거래들로 인해서 병원이 세금을 탈루했다라고 과세 관청이 의심을 하면 원장님과 법인 둘 다 해명하고 소명하는 절차들을 밟게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많이 지적받는 내용들이 요런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동산 매입하는 법인들이 이번 3 월에 봤더니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은행에서 80-90% 융자를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1-20%는 결국은 원장님이 법인에다가 공급해 주신 거거든요. 돈을 빌려 주신 겁니다. 요 빌려준 재원이 어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그냥 순수 부채로 처리돼서 부채 비율을 다 잡아먹을 것이냐, 그중에 일부를 가수금 처리하고 그 가수금의 일부를 증자로 처리할 것이냐, 혹은 같은 부채지만 가수금은 대부분 유동부채로 처리해서 유동성 비율을 현격히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가수금들을 만기 3년 이상, 왜냐면 벤처투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다 보니까 3년 이상의 전환 사채로 투자한 걸로 만들어서 장기 부채로 돌려버리면, 비유동부채로 돌려버리면 유동성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부동산 투자를 법인 통해서 하신 분들이 많은 가수금을 집어넣는데 그 가수금을 가수금으로 방치할 것이냐, 벤처 투자로 만들어서 원장님은 소득세 절감을 누리시고 법인은 조금 더 나은 재무 지표를 만들어 갈 것이냐,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족법인을 벤처 기업으로 만들어서 우리 원장님들이 기획하셨던 자산 취득도 하시고, 어 이 가족법인의 구성원들을 배우자와 자녀들로 세팅한다라고 하면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것 자체가 상속증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어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자산 취득도 하시고 상속세도 절세하시고, 원장님들이 벤처 투자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 사조 플랜을 좀 만드신다라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4월 달에 지금 원장님들 찾아뵈면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인의 실체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면 100% 내 돈으로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쪼끔이라도 좋은 자금 혹은 좋은 지원을 활용해서 원장님도 조금 투자하시고 지원도 조금 받아서 회사가 실체를 갖추기 위한 투자를 좀 병행하자, 요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인식하고 '아 내가 이런 걸 준비하면 요런 걸 활용할 수 있구나.' 요런 것들을 좀 학습하시면 법인을 어 운영하는 전략도 나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이 얼마만큼의 매출 크기, 어떤 매출 구성을 갖는지, 어떤 인력 구성을 갖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시장 구성, 매출 구성을 갖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창업 감면 세금 혜택도 볼 수 있고 고용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혁신 바우처, 이런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수출 바우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수출 바우처도 활용할 수 있고 시설 자금이나 운전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창업 지원이나 R&D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고객사인 원장님 한 분도 요런 이제 창업 지원의 일환으로 어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런 인큐베이팅 공간에 입주하시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플랫폼이나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업종일 경우에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병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 가족 법인을 만들면 원장님들이 같은 인풋을 집어넣고 훨씬 더 효과적인 아웃풋을 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벤처 가족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 많이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또 많은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